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잘 다뤄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한 가지는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우리 앞에서 동사 죽이는 방법 중에서 to 부정사로 동사 죽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to 부정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라고 말하면 반만 맞춘 거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너 몇 형식 가지고 to 부정사 구문을 만들고 싶니? 내가 4형식 가지고나 to 부정사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 맨 앞에 의미상의 주어부터 for 플러스 목적격, to 부정사 4형식, 뒤에 목적어 2개.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to 부정사가 모습을 갖추면 박스를 묶어야 되고, 박스가 묶이는 순간 품사는 3개로 나뉜다고 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to 부정사 박스를 싹 걷어내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분석하면 너의 품사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하겠다? 형용사로 쓰일 때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쪽으로 여러분 잠깐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형용사는 문장 하나 나오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1번, 문장 내에서 보어 자리에 사용해야 되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명사를 수식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요건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보여드리긴 할게요. 보어 자리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이거 몇 형식이에요? 2형식 아니면 5형식 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o 부정사 박스가 2형식의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형용사로 쓰였을 때, 아니면 5형식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보어 자리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2형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형식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 2형식이 있어요. 이 비동사가 2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니까,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박스를 치고 만약에 나왔다면 이놈 전체를 우리가 보어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2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to 부정사가 형용사 용법으로 쓰여서 문장의 보어 자리에 쓰인다면 우리는 요거를 B2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B2 부정사의 해석은 예의가 운명, 이렇게 예정, 의무, 가능, 운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하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뭐뭐 할 예정이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뭐뭐 해야만 한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뭐뭐 할 수 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뭐뭐 할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명사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명사라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를 여러분이 비교를 만약에 해보세요. 비교해서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형용사 용법의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Children are to obey their parents. 자, 이런 문장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children이 주어예요. are가 비동사고, 비동사 뒤쪽에 to 부정사는 박스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동사 나와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보어가 형용사 보어일 수도 있고 명사 보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 보어 전체를 주어랑 비교해서 형용사라면 이 두 개 말이 서로 같지 않은 거고, 명사라면 두 개의 말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형용사 얘기하는 거니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어린아이들, 사람이 주어예요.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해석을 해보시면 그들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라는 사람과 부모의 복종하는 것이라는 행위는 똑같은 말인가요? 당연히 다르죠. 사람과 행위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너희들은 서로 다르구나. 다르다면 너는 틀림없이 보어인데 품사는 뭐로 읽어야 된다? 형용사 보어라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돼서 문장 안에서 보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얘를 be2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e2 용법이라면 해석을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 거죠. 문맥에 맞춰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아하, 너는 의무를 나타내는 be2 용법의 해석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My aim, 나의 목표는 is to be a pilot.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나의 목표야. 자, my aim이 주어, is가 비동사,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전체가 보어로 쓰였어요. 그럼 이 to 부정사가 지금 명사로 쓰인 보어냐 형용사로 쓰인 보어냐는 누구랑 비교해 보면 안다고? 주어랑 비교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나의 목표, 파일럿 되는 것 같은 말인가요?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이때 보어는 명사로 쓰인 to 부정사예요. 따라서 예를 해석할 때는 예의가 운명 네 가지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보어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요 둘의 구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나오면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명사 수식하는 경우에 명사 수식 경우 요 부분이 여러분 아주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라는 게 판명이 됐을 때 그럴 때 요거를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 구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로 이렇게 놔보세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to 부정사를 동사로 놓고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의 관계인가? 라고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의 관계라는 게 확인이 돼 있으면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어요. 너희들은 주어 동사의 관계구나. 그런데 1번을 확인해 봤더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 수는 없어요. 해석 자체가. 그러면 2번 명사를 목적어로 놓고 to 부정사를 동사로 놓고 이들의 관계가 얘인가? 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얘를 목적어로 보고 얘를 to 부정사를 동사로 봤어요. 그럼 여러분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가 있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목적어는 어디 있어야 돼요? 동사 뒤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을 형태 변환시켜 볼게요. 제가 동사는 가만 놔두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둘의 관계가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거예요. 주어의 관계도 아니고 목적어의 관계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번으로 가는데 이 3번은 순수 수식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가 너를 수식하는 구조로만 쓰인 거지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의 관계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2번에서 나와요. 이렇게 2번에서. 자, 제가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목적어고 to 부정사가 이 목적어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 형태라면 만약에 여러분 얘가 타동사라면 어떻겠어요? 요 to 부정사에 사용된 요 동사가 타동사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 하나만 오면 되는 거죠? 이건 문제될 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둘이 목적격 관계구나. 근데 앞으로 지금 빼놓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자동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to 부정사에 사용된 동사가. 자동사면 뒤에 목적을 이렇게 바로 데리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누구를 끼워줘야 되겠어? 전치사를 끼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요 전치사 끼웠어 안 끼웠어? 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동사인 경우엔 별 문제가 없으나 이해 가요?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I have 3 books. 나는 책이 3권이 있어요. 뭐 할 책이냐? To read tonight. 오늘 밤 읽어야 될 책이 3권이나 있어. 문장 분석해 볼게요. I가 주어, have가 동사, 3 books가 목적어인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잡혀 있죠.
투 부정사는 박스 형성화가 되면 품사는 셋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렇지 않으면 부사.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투 부정사 박스를 싹 제거하고 앞문장을 분석해라. 앞문장에 보니까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완전한 문장 뒤에 여러분 명사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 수가 없겠죠. 그럼 두 번째, 형용사로 쓰였나? 만약에 형용사로 쓰인다면 해야 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해라. 근데 지금 요게 형용사로 보면 여러분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잖아요. 따라서 네가 만약에 명사를 꾸민다면 앞에 명사가 있을 거고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될 거야. 해석해 볼까? 그러면 읽을 책. 수식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수식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제가 요걸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투나잇은 빼버리고요. 부사니까. 자, 그럼 네가 명사고 이 명사를 투 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이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1번, 이 명사를 주어로, three books를 주어로 이렇게, 그 다음 너를 동사로 이렇게. 혹시 이 관계인가 확인해 본다. 이거 확인해 보는 방법은 해석해 보면 되잖아. 세 권의 책이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이면 되겠죠. 읽는다. 여러분 책이 읽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따라서 아하, 너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구나. 그럼 2번, 너를 목적어로 너를 동사로 이렇게 놓고 읽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지금 동사 앞으로, 동사죠,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를 뒤로 돌려보자는 얘기예요. 동사를 먼저 쓰고 three books를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해석해 보세요. 읽는다. 무엇을? 세 권의 책을. 맞아요? 요거 타동사 맞죠, 여러분?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 바로 취하는 거 문제될 게 없죠? 아하. 그럼 넌 틀린 게 아니고 너는 2번의 관계구나. 요 둘의 관계가 얘가 실은 앞에 나와 있으나 three books는 ha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당연한 거고요. 요 놈과 요 놈의 관계를 따졌을 때도 이 three books는 to read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 왜 목적어를 여기다 안 쓰고 앞에다 씁니까? 그 이유는 have라는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문제될 거 없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좀 지워보고 합시다. I have no chair. 나는 의자가 없습니다. 어떤 의자입니까? To sit in this room. 이 방 안에서 앉을 의자가 없네요. 분석이요. I가 주어, have가 동사, no chair가 목적어인 건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뒤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to 부정사에 사용된 이 sit 동사가 자동사거든요. 자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전치사가 끼어 나와 있는 거예요. 잘 썼네요, 이것도. 자, 앞문장이 완전하다면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박스 형태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인데 문장이 완전하니까 뒤에는 명사가 올 일은 없겠고, 혹시 네가 형용사니?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앉을 의자. 맞죠? 그러면 너를 주어로 표기해 봅시다. chair. 저는 앞에 이런 거 다 안 쓰겠습니다. 동사의 수도 안 맞힐 거예요. 그냥 형태만 보겠습니다. to 부정사를 동사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주어 동사로 봤으니까 1번 유형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자가 방 안에서 앉는다. 의자가 앉는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번은 아니겠구나.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chair를 목적어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동사로 쓰고,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위치하니까 형태를 바꿔볼게요. sit 뒤에다가 chair라는 명사 목적어로 쓰고 in this room을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자, sit은 아까 여러분 자동사라고 했죠? 자동사라고 하는 놈은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누구? 의자 어디에 앉아야 돼? 위에 앉아야 되니까 sit on chair 이렇게 써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여기에 누구 하나 끼워줘야 된다. 전치사 오늘 하나 더 끼워줘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전치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실은 sit on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no chair라는 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써줘야 되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동사가 타동사거든. 타동사니까 반드시 명사 목적을 필요로 하는 거야.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릴 수 있는 건 노취어밖에 없으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된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얘는 이렇게 빼보는 거죠. 맞아요? 3번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번은 여러분 effort라는 명사 있죠? 노력, 아니면 뭐 attempt, 시도 이런 명사들, 그 뒤쪽에 누구? ability 이런 명사들, 그 다음에 항상 뒤에 투 오브 정사가 달라붙는데 이것은 목적어의 관계도 아니고 주어의 관계도 아니고 순수하게 투 오브 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예요. 아셨습니까? 자, 오늘 설명한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투 오브 정사 박스가 형용사로 쓰여서 걔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몇 가지 확인해라? 3가지 확인해라. 1번 주어 동사의 관계냐? 2번 목적어 동사의 관계냐? 그것도 아니면 3번 순수하게 수식하는 경우다. 순수하게 수식하는 경우는 여러분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2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